31번 다음 개혁안이 제시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고 자 흥선대원군은 이모군란하고 관련돼서 잡혀갔댔죠. 중국 텐진 보정보에 무려 3년 동안이나 연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은 흥선대원군이 잡혀간 이후 시점이 되겠고요. 또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어떤 청해로부터 어떤 종족적 관계에서 탈피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이거는 바로 이제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자, 이게 바로 급진계합파들이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일본의 메이지 주문 받아서 정변 형식으로 취했던 갑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기억. 이거 맞죠? 급진계합파. 급진계합파는 이제 온건과는 좀 다르게, 자, 이들은 이제 그 흔히 뭐 동도석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법 제도 같은 이 도는, 우리의 이러한 것은 그냥 유지를 하고, 군사과학 같은 서양의 그 발달된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자는 거고, 급진계화는 변법계화라고 해서, 또는 문명계화,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특히 법 제도까지도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고, 여기는 이제 그 온건계화는 이제 청해를 모델 케이스로 했고, 근데 급진계합파는 일본을 모델 케이스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아주 단기간에 근대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계합파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 다음에 니은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게 이제 그 민씨 정권에 의해서 다시 그 이모군란 때처럼 청해 원군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급진계합파가 이제 일본하고 연계이 됐죠. 일본의 어떤 군사적 지원도 받았는데 교전이 벌어져요. 청군과 일본군 간에.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는, 즉 일본 공사관이 당시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신축 비용을 대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이제 청과 일이 또 충돌할 수 있으니까 청일 사이의 텐진 조약으로 일단 공동으로 조선에서 철수를 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통보를 하고 공동으로 파병하자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9번 심참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조로 한다. 그런 점진적 개혁. 이거는 이제 광무개혁,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그런 표어가 되겠죠. 예.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정식 군대는 아니고 경비병이 이제 주둔하는 걸 가져오는 것은 이모군란과 관련되어서 이제 제물포 조약이 있고요. 예. 일단 이 갑신정변에서는 이제 철병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어디에 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일본 뭐 공사관 뭐 경비병력은 뭐 재물포조약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자체로는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결과는 가져오질 않고 오히려 철병, 청군과 함께 뭐 그런 것이 나오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활동을 한 잔계한 단체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하면은 각각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동양적시주회사, 이게 바로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죠. 처음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이제 창설이 된 다음에 이제 19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개인적인 의거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좀 조직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김원봉과 많은 대원들이 여기 입교해서 배우고, 자, 그 다음에 1932년에 거기서 배운 결과는 무엇이냐? 결론은 당과 군대를 만든 것이고, 여기에 입각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한 간부들, 즉 혁명적 정신이 투철한 군인 간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1932년에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35년에는 당으로 민족유일당 형태로 연합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민혁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1938년에는 이제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맞고요. 만주에서 김원봉이 주도로 해서 1919년 11월에 설립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것은, 요거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임정의 부대이죠. 이거는 자처가 아니라. 그래서 미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정진군 국내 진공작전을 1945년 해방 직전에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의 일원으로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1943년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자료는 영남 만인소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기봉집은 조선책략이라는 것을 당시 이제 주일 청외교관인 황준헌이 한자로 황준헌, 황춘신, 이 사람이 제설한 조선책략, 즉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해야 될 일은 친중국, 중국과는 뭐 당연히 친해야 되고, 일본과 연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연미방, 미국하고도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배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정척사 세력들은, 자,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관계인데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미국이라든지, 근데 또 러시아는 또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예, 이런 것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고요. 이러한 위정척사 세력들의 이러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1882년 청에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했다. 1895년 4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청으로부터 대만, 타이완 섬과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만주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는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당겨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야, 요동반도는 내놔라. 네. 뭐 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여기 일본이 이제 굴복을 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친러 성향의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민씨 척독도 이쪽으로 좀 돌아서게 되고요. 6.1준이 한반도 중립화를 주장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거문도 사건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 이제 여전히 청의 그러한 이제 그 압력 간섭이 여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씨 척족 세력들이 그렇다면은 너무 심하니까, 아무리 친청적 그런 관계지만,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어떤 연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조로 밀약설이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당시 러시아와 세계 각처에서 대결하던 영국이 한반도에서 거점을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마련하고자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그 청일 외에도 뭐 러시아, 영국이 개입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조선은 중립화해야 된다. 한반도 중립화. 또 부둘러라는 사람도 당시 주한 독일 총영사 부둘러도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이게 이제 1894년, 양력으로는 이제 7월인데, 동학 농민운동을 이제 계기로 해서 우리의 그 정부의 어떤 원군 요청을 청과 함께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조화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조선은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반도를 보호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용해서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갑오개혁도 추진하고. 자, 조선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자, 이게 이제 1883년에 있었던 일인데, 요 한 해 앞서서 미국과 이제 수호 통상조약을 맺죠. 조미 수호 통상조약.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이 이제 외교관을 보낸 것에 대한 답방으로 우리도 이제 타결자를 본 게 바로 민영익 등을 대표로 해서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단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만주 항일유적지 답사기 단둥 신의주 맞은편이죠. 조지 쇼가 운영하던 이륙양행이 있다. 쇼는 바로 이륙양행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 있는 그러한 연락 상회사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를 연결하는 이제 그 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연통조합 교통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망 플러스 어떤 그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회사가 필요해요. 회사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륙양행과 또 안희자가 부산 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백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물어본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이게 재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대가성 없이 내는 애국의원금도 있지만 정식으로 공채를 발행해서 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백오인 사건의 재판 기록은 바로 신민회, 비밀결사의 애국계몽단체 신민회가 발각이 돼서 해체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돼서 서북 지역, 황해도 지역 이쪽 관련 이제 신민회의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서북 지역민들이 뭐 안창호도 있고. 그래서 이들을 엮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안학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데라우치 총독 미수 사건이 이걸로까지 이제 확대되고, 이 안학 사건이 결국 여기서 이제 105명을 무려 기소하게 되는데 나중에 혐의가 없음이 나타났죠. 그래서 결국 신민회 해체로 1911년 이어지게 되었죠. 28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당시 1차 대기전 후 부는 새로운 바람, 독립의 기운이 이제 넘쳐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독립선언서의 28 독립선언이 동경 유학생 출신들이 일한 28 독립선언이 결국 약 한 달 정도 돼서 3.1운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신흥 무관학교의 설립의 목적을 알아본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학교가 되는 것이죠. 단순한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무관, 독립군 병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 1911년 신민회 회원들이 집단 이주한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단체로는 경학사,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강도소인데 이게 무관학교로 개칭이 되면서 설어군정서 등 많은 독립군 양성에 일조를 했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고종이 이제 강제 퇴위되는 것이 바로 그 헤이그 특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죠. 네. 이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일제가 이를 압력을 가하는데, 여기에 이제 맞서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반대 운동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 운영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35번 다음 이권 침탈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그러면서 구한말 열강의 경제적 이권 침탈이 일어난 시기는 1896년 2월 아간 파천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왕이 궁궐에 있지 않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 약 1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산림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울릉도도 있지만 뭐 압록강 쪽 이런 산림도. 그다음에 일본은 철도는 다 쓸어갔어요. 경부선도 있지만 자신들 나라보다 먼저 가졌던 미국으로부터는 경인선, 그 다음에 프랑스로부터는
경의선을 부설권을 획득을 다 이전받아서 해서 다 개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된 건 나머지는 이제 광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당연금강은 독일, 영국은 은산, 미국은 운산이라는 데가 있고, 미국은 또 이제 전기 쪽을 싹쓸이했죠. 한성 전기회사와 함께 전차라든지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간파천이유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단체는 서재필, 윤치호 등 지식인들이 주도로 창립이 됐고, 강연회, 토론회, 만민공동회 등등등등,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 사상을 고취시켰다.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예. 당시 그 아간파천 이후 우리의 어떤 그 위상이 거의 나라는 존속하지만 독립된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을 일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당시 방금 앞서 문제 나왔지만 그런 열강의 이권 침탈 이런 거 등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 집회를 많이 갔는데, 만민공동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 측과 교섭을 하는 관민공동회로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이 고종은 굉장히 놀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압력, 위상에 놀라서 중추원 관제를 의시로 바꾸자는 이 헌의육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 뒤통수를 쳤죠. 자, 그래서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이권 수호 운동의 주된 대상은 당시 이제 가장 우려하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러시아를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시 우리 러시아가 우리 조선에 대해서 고문을 라든지 교관, 재정고문, 군사교관 이런 것 등을 이제 보내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거 철수를 요구했고요. 또 그 외에도 한너은행이라는 거 이거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부산에 그 저령도 저탄소 설치를 위한 조차, 이거를 반대해서 이것도 역시 부산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기호흥학회를 조직하였다. 이건 이제 그 학회를 통한 그런 애국계몽 운동이고, 독립협회는 애국계몽 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800, 애국계몽 운동이 보통 러일 전쟁 이후라고 볼 수 있죠. 1904년 그 전에 7월부터 1896년 7월부터 1898년 해당되는 게 12월이죠. 이때 있었어요. 시기가 좀 다르죠. 이건 애국계몽 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건 이제 1920년대, 이건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이죠. 밀립대학 설립, 이제 기성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1천만은 이런 식이라는 구할에서 모금을 통해서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자, 틀리죠. 다 정답은 디귿이요. 5번이 되겠고요. 37번. 다음 노래 가사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우리 것, 우리 힘, 우리 제조로, 우리가 만들어서. 자, 이건 바로 물산 장려운동, 국산품 애호운동이죠. 1920년대에 있었죠. 초에. 그 시작은 평양에서 이제 조만식, 한국의 간디로 불리는 조만식 선생님 주도 아래 이제 이 운동이 시작이 돼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의 중심 단체는 조선, 물산, 장려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어떤 단체들이 있냐면 자작회, 우리가 지은 것이란 뜻이죠. 토산품 애용 부인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이 운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자, 1920년대 들어서면서 일단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또 관세령도 이제 그 폐지가 됩니다. 즉 일본이 이제 한반도 조선에 대한 그 자본 투여,
회사 설립 이런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일본 자본이 일본 물품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맞서서 우리 토산 기업 이것을 살려서 경제적 어떤 그 자주권을 이제 확립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세력은 계급을 더 우시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기업인이란 건 부르주아인데 왜 이들을 왜 살찌우느냐. 예.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참여가 없고 이런 비판을 하게 되겠죠. 자,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학습다. 이거 맞죠? 예, 조만식. 그 다음에 리얼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 철폐 움직임. 일본 자본이 더 싸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한일 병합 이전이죠. 나랏빚을 갚자는 운동이죠. 자, 이거는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중심 단체는 국채보상 기성회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이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자, 각 섬들의 역사에 대한 것인데 진도, 삼별초가 대무왕정을 벌였다. 그렇죠. 삼별초가 처음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배중손의 지휘 아래 진도로 갔다가 배중손이 전사하자 김통종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갔었죠. 예, 그래서 진도 용장성. 예. 그 다음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데가 바로 오늘날 청해진의 위치가 완도가 되겠죠. 예, 맞고요. 검은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불법 점령한 데가 바로 검은도죠. 예, 3년 동안 불법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인데 병인 박해를 구실로 일본군이 침략한 곳은 이쪽이 아니라 강화도가 되겠죠. 강화도는 병인 양요법이 아니라 신미양요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교전 장소이기도 하죠. 뭐 한산도는 뭐 이순신의 한산대첩 뭐 그거 외에는 나올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거제도가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된 것이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바로 이제 공산군, 중공군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아마 이쪽과 관련돼서 그래서 아마 거제 쪽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52년에 이제 그 중공군 포로들이 중심이 돼서 뭐 포로 수용소 소장 미국 소장이 뭐 납치되기까지 하는 뭐 그러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수용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아무튼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에서 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각각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고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우리나라 형체는 없으나 정신만은 사망할 것이다. 즉 국혼이 살아있으면 이것은 나라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국혼을 강조한 백암 박은식 선생의 그런 민족주의적 역사관이 되겠고요. 역사는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이거는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의 정의를 내린 것이죠. 아와 비하의 투쟁. 예. 둘 다 어떤 그 정신적인 이런 측면에서 역사의 어떤 전개 과정을 살피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교의 어떤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교 구신론이 되는데 유교에서 새로운 것 개혁을 이제 찾는다 이런 뜻인데 뭐에 바탕을 두느냐면 실천적인 양명학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그 연통제 이런 것 등이 일제에서 발각이 되면서 자금줄이 끊어지고 또 이승만의 외교 노선이 이제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까지 이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진로를 놓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부를 뛰어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임시정부를 그냥 존속을 하면서 문제된 점만 찾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때 이제 그 창조론과 개조론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냐. 창조론 쪽은 임시정부에 좀 불만이 많은 노령 어떤 사회주의 계열 쪽, 연해주 쪽 이쪽 인물이 많습니다. 뭐 문창범이라든지 뭐 신숙, 여기 나온 신채호 선생도 이쪽이 되겠고요. 군사 노소를 중시하는 것이고, 개조론은 이제 좀 약간 온건한 노선으로서 임시정부 초기 참여에 기여를 했던 사람, 뭐 안창호라든지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은 새로운 정부 창조론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진단학회를 1934년 설립을 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한, 즉 랑케의 실증주의 사관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역사학자는 두개 이병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사학을 확립한 사람은 바로 백남훈이 되겠고요. 세계사적 보편성에 의해서 조선이 한반도가 발전을 했고, 일제의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논파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기가 1927년이에요. 그럼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을 테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성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조선 자매, 뭐 조선의 자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결하여서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자. 즉, 뭐 사회주의니 이런 것을 떠만다 했던 좌우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는 신간회랑 거의 비슷하죠. 바로 신간회의 자매단체, 즉 신간회의 여성 버전 그런 호환 단체, 바로 같이 따라다니는 근루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간회와 또 연계를 해서 이 좌우 합작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쪽의 어떤 건 실천적 어떤 측면, 사회주의가 어떤 뭐 불평등이라든지 여성운동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쳤죠. 여성의 권익옹호.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 존속 연도가 똑같아요. 신간회가 2월 달에 생기고 이건 5월이고 1931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60만 세 운동을 후원하였다. 60만 세는 1926년에 있었으니까 나올 수가 없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왔겠죠. 조선 여자 교육회, 이거는 이제 그 여성운동단체의 어떤 효시적 성격이 되는데 1920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성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만 해산이 됐다. 이거는 이제 1910년 이후 이제 조선 총독부가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틀렸고, 국채를 갖기 위한 모금 등에 참여했다. 이게 바로, 요거는 바로 이제 국채보상운동, 과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나라 뺏었다. 이게 통감부 시절이니까 방해와 탄압을 많이 받았죠. 뭐 횡령죄 뭐 이런 걸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